단백질을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도 근육은 계속 빠지고 있습니까? 삶은 계란에 닭가슴살에 두부까지 매일 드시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자꾸 휘청거린다면 오늘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봐주세요. 단백질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단백질 안에 근육으로 바꿔주는 핵심 성분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분 없이는 아무리 드셔도 근육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0을 넘기시면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 왜 근육이 자꾸 빠지냐고 억울해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이유와 해결책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천안에 사시는 서영순 씨 66살이세요. 퇴직하신 약사분인데 건강 관리를 정말 철저하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계란 3개, 두부 반모, 저녁엔 닭가슴살까지 꼬박꼬박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내외와 함께 나들이를 나가셨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는데 건너다 보니 다리가 말을 안 들었어요. 아들은 이미 건너편에 가 있는데 본인은 도로 한가운데서 서 계신 거예요. 차들이 경적을 울렸고 아들이 뛰어와서 부축해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영순 씨는 잠이 안 오셨다고 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됐나 싶으셨던 거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근감소증이었어요. 의료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은 충분한데 근육 합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서영순 씨가 정말 이해를 못 하셨대요. 매일 이렇게 챙겨 먹는데 왜 근육이 안 생기는 거냐고요. 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백질 안에 있어야 할 바로 그 성분이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근육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조용히 서서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육을 벽돌집이라고 하면 단백질은 그 벽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벽돌을 아무리 쌓아놓아도 공사를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감독관이 없으면 집이 지어지지 않잖아요. 그 감독관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바로 단백질 안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이 감독관이 부족하면 벽돌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공사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기존에 쌓아두었던 벽까지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우리 중에 지금 이 단계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소파에서 일어나실 때 손으로 탁자나 팔걸이를 짚어야 하십니까? 예전엔 그냥 훌쩍 일어나셨는데 요즘은 반드시 뭔가를 잡아야 하신다면 허벅지 앞쪽 대퇴근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허벅지가 후들거리거나 난간을 꼭 잡지 않으면 불안하십니까? 생수병 뚜껑이나 과자 봉지가 자꾸 안 열려서 가위를 찾게 되십니까? 악력이 떨어진 건데 이건 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근육이 줄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걸음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셔서 횡단보도 신호가 깜빡이면 불안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체중은 그대로인데 유독 배만 나오고 바지 허리가 안 잠기게 되셨습니까? 이건 살이 찐 게 아닙니다. 근육이 빠진 자리를 지방이 채운 거예요. 숫자는 그대로인데 몸속은 이미 변해 있는 겁니다.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 드시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면 안 돼요. 서영순 씨도 이 5가지가 전부 해당됐는데 매일 단백질을 챙겨 드신 분이었거든요.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성분을 아무도 제대로 알려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단백질을 더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 한 끼의 근육으로 바꿀 수 있는 단백질은 25에서 30g 안팎입니다. 그 이상을 드셔도 근육으로 가지 않고 에너지로 태워지거나 그냥 빠져나갑니다. 많이 먹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왜 같은 단백질을 드셔도 어떤 분은 근육이 유지되고 어떤 분은 계속 빠지는 걸까요? 입으로 들어간 단백질은 위장에서 아주 잘게 분해됩니다. 이걸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단백질이라는 긴 사슬이 한 알 한 알 풀리는 거죠. 이 아미노산이 20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9가지는 몸에서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드셔야만 채울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9가지를 골고루 드셔도 근육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9가지 중에서 딱 하나, 근육에게 지금부터 만들어라 하고 직접 신호를 보내는 아미노산이 있거든요. 이 신호가 없으면 나머지 8가지가 아무리 충분해도 근육 합성은 시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 핵심 아미노산의 이름은 류신입니다. 류신이 우리 몸 안에서 근육 공장의 전원 버튼을 누르는 역할을 합니다. 류신이 충분하면 스위치가 켜지고 근육 합성이 시작됩니다. 류신이 부족하면 공장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류신은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드셔야만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드시느냐에 따라 류신을 충분히 채울 수도 있고 거의 못 채울 수도 있는 겁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팀을 포함한 국내외 의료 연구기관들이 60 이상 어르신 700명에 가까운 분들을 장기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류신이 풍부한 식품을 꾸준히 드신 그룹에서 근감소증 지표가 확연하게 개선됐습니다. 근육량도 늘었고 근력도 뚜렷하게 회복됐어요. 핵심은 단백질을 총 얼마나 드셨느냐가 아니라 류신이 얼마나 들어 있었느냐가 결과를 갈랐다는 겁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드셔도 류신이 많으면 근육이 만들어지고 류신이 적으면 안 만들어집니다. 그만큼 결정적인 성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에 이미 있는 음식들로 류신을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6가지 음식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정어리와 꽁치입니다. 연어도 아니고 참치도 아니고 정어리냐고 놀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어리 100g에 류신이 약 1.9g 들어있습니다. 닭가슴살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가격은 어떻냐면 마트에서 꽁치 통조림 하나에 3,000원도 안 합니다. 연어 한 팩이 10,000원 넘는 것에 비하면 류신 함량은 비슷한데 가격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게다가 정어리와 꽁치는 작은 생선이라 수은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큰 생선은 수은이 걱정되시잖아요. 이건 그런 걱정 자체가 필요 없어요. 뼈째로 드실 수 있으니까 칼슘까지 함께 챙기시는 거고 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도 들어있습니다. 3,000원짜리 통조림 하나에 류신과 칼슘과 오메가3까지 이런 가성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통조림을 드실 때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캔을 따시면 위에 기름이 둥 떠 있죠. 많은 분들이 그 기름을 싱크대에 쭉 따라버리세요. 몸에 안 좋으니까 하시면서요. 그게 정말 아깝습니다. 류신이 그 기름 안에 녹아 있거든요. 오메가3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버리시는 순간 돈 주고 사신 류신의 상당 부분을 싱크대로 흘려보내시는 겁니다. 비린맛 때문에 버리신다면 된장 반 숟갈만 넣어보세요. 된장이 비린맛을 잡아주면서 감칠맛까지 올려줍니다. 파를 송송 썰어 넣으시면 더 좋고요. 깻잎 5-6장을 깔고 그 위에 꽁치를 올려서 드시면 한 끼 보약이 됩니다. 깻잎에 비타민 K가 풍부한데 비타민 K가 통조림 속 칼슘을 뼈에 제대로 붙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콩을 발효시킨 음식들입니다. 두부도 좋고 콩밥도 좋습니다. 그런데 같은 콩이라도 발효를 거치면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됩니다. 콩을 그냥 드시면 류신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콩 안에 류신이 없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 너무 단단하게 뭉쳐 있어서 소화 과정에서 류신이 제대로 분리가 안 됩니다. 몸에서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콩을 발효시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이 단단하게 뭉쳐있던 콩 단백질을 잘게 분해해줘요. 안에 갇혀있던 류신이 밖으로 풀려 나옵니다. 국내 식품연구기관의 분석 결과 발효된 콩에서 류신 활용도가 일반 콩에 비해 20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콩인데 발효 한 번으로 류신 흡수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에 이미 있습니다. 된장이에요. 청국장은 더 좋아요. 발효 기간이 짧은 대신 미생물이 활발하게 활동한 상태 그대로 드시는 거거든요. 끓이면 미생물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류신은 아미노산이라 열에 강합니다. 청국장찌개를 팔팔 끓이셔도 된장국을 푹 끓이셔도 류신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안심하고 드세요. 그리고 아까 알려드린 꽁치 통조림 기억하시죠? 이걸 따로 반찬으로 드실 필요 없습니다. 된장국에 기름째 넣고 끓이세요. 꽁치의 류신에 된장의 류신까지 한 냄비로 2배를 챙기시는 겁니다. 기름도 안 버리게 되고 비린맛도 된장이 잡아주고 따로 요리할 것도 없어요. 된장국 드실 때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국물만 드시면 안 됩니다. 류신은 건더기에 있어요. 두부, 꽁치, 콩 같은 건더기를 반드시 건져 드셔야 합니다. 국물만 드시면 감칠맛은 챙기시고 류신은 못 챙기시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계란이에요. 이미 매일 드시고 계신 분 많으시죠? 계란 100g에 류신이 약 1.1g 들어있습니다. 계란 한 개가 대략 60g이니까 2개 드시면 1.3g 가까이 챙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란 흰자만 드시고 노른자는 버리십니다. 콜레스테롤 때문이라고 하시면서요. 그게 정말 아깝습니다. 류신은 흰자와 노른자에 골고루 들어있어요. 노른자를 버리시면 류신을 절반 버리시는 거거든요.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하루 계란 2-3개까지는 혈중 콜레스테롤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노른자에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통째로 드시는 게 맞습니다.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완숙으로 삶으세요. 반숙이나 날계란은 소화가 잘 되지 않아요. 특히 60이 넘으시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서 날 것은 더 부담스럽습니다. 완숙으로 삶으시면 단백질이 이미 변성되어 있어서 소화가 훨씬 편합니다. 찬물에 계란을 넣고 끓기 시작하면 12분이면 완숙이 됩니다. 아침에 계란 2개만 삶아 드셔도 하루 류신의 기본은 채워지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 100g에 류신이 약 2.1g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 중에 함량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퍽퍽해서 못 드시겠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해결 방법이 있어요. 삶지 마시고 쪄 드세요. 물에 담가서 삶으면 육즙이 빠져나가서 더 퍽퍽해집니다. 찜기에 올려서 15분만 쪄보시면 육즙이 안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훨씬 부드러워요. 그 다음 손으로 쭉 찢으세요. 칼로 자르지 마시고요. 찢으면 식감이 살아납니다. 참기름 한 방울에 소금 한 꼬집만 넣고 무쳐 드시면 맛있습니다. 우리가 드실 때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껍질은 빼세요. 껍질에 지방이 많아서 류신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살코기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토마토랑 같이 드시면 더 좋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성분이 류신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찐 닭가슴살 찢어서 토마토 썬 거랑 섞고 올리브유 살짝 뿌려 드시면 그게 훌륭한 한 끼가 됩니다. 5번째입니다. 우유예요. 우유는 뼈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는데 류신 공급원으로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유 단백질 안에 유청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유청 안에 류신 비율이 14%입니다. 계란이 9%, 콩이 8%거든요. 우유가 압도적으로 높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비싼 돈 주고 사드시는 단백질 보충제가 바로 이 유청으로 만든 겁니다. 그 원료가 우유 한 잔에 이미 들어있었던 거예요. 국내 의료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60 이상 어르신의 근감소증 예방에 가장 유익한 단백질이 유청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 유청 단백질이 우유 한 잔에 들어있는 거예요. 매일 드시던 우유가 사실은 최고의 류신 공급원이었는데 그걸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칼슘도 챙기시고 류신도 챙기시고 한 잔으로 2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유 마시면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세요. 설사를 해서 못 드신다고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따뜻하게 데워서 드시는 겁니다. 차가운 우유를 벌컥 마시면 장이 놀라서 탈이 나요. 전자레인지에 1분이면 돼요. 둘은 한 번에 많이 드시지 않는 겁니다. 50에서 100ml, 반 컵 정도만 드셔도 대부분 배탈 없이 소화가 됩니다.
셋은 플레인 요거트로 대신하시는 거예요. 요거트는 발효식품이라 유당이 미리 분해되어 있습니다. 배탈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고 류신도 그대로예요. 단 플레인이어야 합니다. 딸기 맛, 블루베리 맛 같은 건 설탕이 잔뜩 들어있으니까 드시지 마세요. 6번째입니다. 소고기예요. 소고기 100g에 류신이 1.8g에서 2g 가까이 들어있습니다. 닭가슴살에 뒤지지 않아요. 가격이 부담되신다면 비싼 부위 드실 필요 없습니다. 사태나 양지 같은 국거리용이면 충분해요. 이런 부위는 지방이 적고 단백질 함량이 높습니다. 류신은 지방이 아닌 살코기에 들어있어요. 오히려 값싼 부위가 류신 함량이 더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태 한 근 사서 푹 삶으세요. 고기가 부드러워지면 결대로 쭉 찢어서 냉장 보관하시면 일주일 드실 수 있어요. 아침에 국에 넣어 드시고 점심에 밥 위에 얹어 드시고 저녁에 반찬으로 올리면 됩니다. 육수도 버리지 마세요. 무당근 넣고 끓이면 사골국 못지 않습니다. 한 근으로 일주일을 드시는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기억하시죠? 정어리와 꽁치 통조림, 된장과 청국장, 계란, 닭가슴살, 우유 또는 플레인 요거트, 소고기 이 6가지 안에 류신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비싼 것도 없고 마트에서 바로 구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 3가지 습관을 고치지 않으시면 절반은 허사가 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 고쳐야 할 습관입니다. 식사하시면서 물을 많이 드시고 계십니까? 밥 한 숟갈 드시고 물 한 모금 반찬 드시고 또 물 한 모금 이게 왜 문제냐면 위산이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위산이 강해야 잘게 분해되는데 물을 많이 드시면 위산 농도가 뚝 떨어집니다. 분해가 안 된 단백질은 류신을 꺼내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요. 식사 중에는 물을 최소한으로 드시고 식사 30분 전이나 1시간 후에 드시는 게 맞습니다. 2번째입니다.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서 드시고 계십니까? 아침은 바빠서 대충 먹고 저녁에 고기 많이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우리 몸이 한 끼에 근육으로 바꿀 수 있는 단백질은 25에서 30g 안팎입니다. 저녁에 고기를 아무리 많이 드셔도 그 이상은 근육으로 가지 않아요. 아침, 점심, 저녁 3끼에 나눠서 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3번째입니다. 밥부터 배불리 드시고 나중에 반찬을 드십니까? 흰쌀밥 2공기 드시면 이미 배가 부르셔서 단백질 반찬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거기다 탄수화물을 먼저 많이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내려가는데 이 상태에서는 단백질이 근육 합성 쪽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반찬 먼저, 밥은 나중에 이 순서 하나만 바꾸셔도 같은 식사로 훨씬 많은 류신을 챙기실 수 있어요. 이제 하루 루틴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침에는 꽁치 된장국 한 그릇이에요. 꽁치 통조림 기름째 된장국에 넣고 두부 반모 추가하세요. 계란 하나 삶아서 옆에 두시면 더 좋습니다. 깻잎 곁들이셔도 좋고요. 이렇게 드시면 아침에 류신이 충분히 채워집니다. 점심은 평소대로 드시되 반찬에 생선이나 콩 요리가 하나만 들어가면 됩니다. 고등어 구이도 좋고 두부 조림도 좋아요. 저녁에는 우유 한 잔이나 플레인 요거트 한 컵을 꼭 챙겨 드세요. 잠드시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근육 합성이 활발해지는데 이때 류신이 몸 안에 있어야 재료가 바로 쓰입니다. 류신 없이 주무시면 성장 호르몬은 나왔는데 재료가 없는 거예요. 자면서 근육이 만들어지게 하려면 취침 전 유청 단백질이 담긴 우유 한 컵이 핵심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있어요. 류신 흡수율을 올려주는 게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가 근육 세포 안에서 류신이 일하는 걸 도와주거든요. 류신만 드시는 것보다 비타민 D가 함께 있으면 근육 합성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햇볕을 하루 15분에서 20분만 쬐시면 비타민 D는 충분히 만들어집니다. 날씨가 흐린 날이 많으시다면 비타민 D 영양제 하나 정도는 챙기셔도 좋아요. 그리고 식후에 딱 한 가지만 해주세요. 앉았다 일어서기 5번입니다. 식사 끝나고 10분쯤 뒤에 의자에서 일어서고 다시 앉기를 5번만 반복하세요.
이 작은 움직임이 방금 드신 류신을 근육적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국내 의료 연구팀의 연구에서 식후에 간단한 근력 자극을 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류신 활용률이 눈에 띄게 높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운동이라고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5번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하셨습니까?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미루며 사셨던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저는 잘 압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함께 하시려면 지금 이 작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꽁치 된장국 한 그릇, 취침 전 우유 한 잔, 식사 순서 바꾸기, 이 3가지만 시작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류신이 무엇인지, 어떤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류신을 드시면서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효과가 훨씬 달라집니다. 바로 드시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시간에 따라 근육을 만드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아침에 드시는 류신과 저녁에 드시는 류신의 활용 방식이 다릅니다. 아침에는 밤새 공복 상태였기 때문에 근육 분해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때 류신을 공급해주면 분해를 막고 합성 쪽으로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오전 내내 근육 분해가